정부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초고난도 문항, 일명 수능 킬러 문항을 지목했습니다. 이 킬러 문항을요, 앞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핀셋 제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은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쨌든 공정한 시험이 그 기본이 된다고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원만 입속을 챙기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인데요. 네.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막연한 느낌도 들어서요. 이 공정한 수능 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음.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거나 사교육에서 어려운 문제풀이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6월 모의평가가 다소 어렵게 출제된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잡기를 주문하자 도대체 어떤 문제가 킬러 문항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었잖아요. 네네. 교육부는 실제로 오늘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네네. 2021학년도 수능 1건, 2022학년도 수능 7건, 2023학년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이 각각 7건으로 총 22건인데요. 과목별로는 수학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어 7건, 영어 6건 등입니다. 생각보다 킬러 문항이 꽤 많았네요. 근데 이게 공교육 과정에서는 전혀 배울 수 없었던 부분이 문제로 나왔던 건가요? 교육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네. 국어의 경우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항, 또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6월 모평에서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룬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14번 등이 해당됩니다. 어.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서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나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꼽혔습니다. 특히 대학 과정 등을 선행학습했다면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을 예로 들면 미적분 29번 항목이 대학에서 배우는 테일러 정리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전문적인 내용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다뤄서 해석은 되는데 내용 이해가 어려운 문항, 또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문장 구조가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항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부 총리의 발언으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경직적으로 그냥 원칙을 지켜왔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학생과 학부모의 눈앞에 철저하게 한번 이걸 반성하고 한번 보자고 해서 킬러 문항을 가려낸 것입니다. 그럼 이런 킬러 문항을 없애고 어떻게 변별력을 갖춰서 출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물수능이 되는 거 아니냐가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잖아요. 네네. 킬러 문항을 없애더라도 적정한 난이도와 변별력은 유지해야겠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서 수능 출제 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능출제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요.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출제진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킬러 문항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그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여기서 온 건지도 궁금한데 정부가 이 신고 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 20일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요. 24일 밤까지 55시간 만에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르텔과 관련해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을 의심하는 신고가 6건, 끼워 팔기식으로 교재 등을 강매한 경우가 4건이었고요.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건, 허위 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입니다. 특히 이번에 접수된 신고 중에 6건이 대형 입시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원가들에선 좀 긴장을 하고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 논술이나 구술 같은 대학별 고사도 좀 교육부가 손을 대나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즉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서 위반한 대학은 명단을 공개해 왔는데요. 네. 2021학년도부터는 이게 중단됐었거든요. 어. 이 부분을 저희가 2주 전에 기사로 지적했었고 정부가 올해부터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교육 잡는 대책이 오로지 이제 시험을 정상화하는 것뿐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교육 과정에서 어쨌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잖아요. 이 부분 대책은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EBS 시스템을 개편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료였던 중학 프리미엄은 무료로 전환하고요.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교육 내에서 교과 보충 지도를 강화하고요. 초등학교 단계에선 늘봄학교 재정 지원을 늘리고 체육이나 예술, 방과 후 과정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사교육비가 초중고 학생 1인 기준 월 평균 41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7년 조사 시작한 이후로 지금 최고치고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제외하면 한 10년째 매해 늘고 있대요. 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이 그러니까 크게 킬러 문항 배제하고 그리고 EBS 중심의 공교육 강화인데 이것만으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서 이것만 타깃으로 한 고액 과외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실 사교육 자체가 경감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준킬러 문항을 출제할 것이고 네. 그러면 준킬러 문항을 집중 겨냥한 사교육 시장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해서 이번에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의 입장도 사교육을 잡겠다는 노선과는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네요. 여기까지 듣죠.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